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의 특징은 첫 번째 전부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신기술, 테크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고객들에게 가져다주는 기업들이에요. 전부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 특징이 뭔가요? 처음부터 흑자 내고 매출 잘 나와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운영해요? 다 투자받아서 운영해요. 그렇다 보니까 특징이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해요.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채용하려는 그런 채용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한 개만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요런 특징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5가지 질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제일 많이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죠. 바로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혹은 여러분이 자기소개하면서 여러분 직무 이런 거 했었다라고 소개하고 나면 그럼 그 업무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혹시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볼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계열 기업은 거의 99%의 업무 문화가 전부 성과주의 문화입니다. 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트업은 초반에 매출을 빨리빨리 올리고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더 보여줘야지만 추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하고 추가 투자 유치가 계속 필요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개개인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면 수치를 동반하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 전 이거를 잘했고요.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을 하실 때 네, 제가 개인 성과를 130% 달성함으로 인해서 팀의 성과는 110%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개선이 됐고 퍼센테이지로는 얼마를 개선했었는지 이렇게 수치를 들어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왜 이런 주도적으로 뭔가를 개선한 사례를 물어보나요? 스타트업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누구 하나를 케어해서 막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고 시간을 쏟아서 성장시키고 사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를 더 많이 내고 매출을 더 많이 내서 투자자를 더 유치해서 비즈니스가 존속될 수 있도록 일단 살아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수가 막 자동화하면서 끌고 가면서 사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혼자서 빠르게 습득하고 업무에 적용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게 스타트업이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선배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일단 해 보고 찾아본 후에 이렇게 했는데 요게 되지 않네요. 본인이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우리 기업에 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스스로 발견하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럴 사람을 원하는 거죠. 스스로 일하는 인재상을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대답은 여러분께서 담당하셨던 프로젝트나 뭐 프로세스를 개선한 게 있다든지 시스템을 도입한 게 있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본인이 뭐 서류 검토를 매뉴얼로 하고 있는데 맨날 이거 서류 누락되고 뭐 누구는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전자 형태로 만들었다. 서류 종이로 받던 거를 전자 형태로 받았다. 요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개선 사례가 돼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어떤 거를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선했던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어려웠던 것을 잘 해결했던 사례. 이거 왜 물을까요? 스타트업은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이건데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든지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 놨는데 운영팀에서 그거를 사용을 못 한다든지 법적으로 뭐가 안 된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 이런 문제 있으니까 안 됩니다. 비즈니스 못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인재상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끝까지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왜? 문제는 항상 터져.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해내는 사람만이 우리 비즈니스를 존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사례를 묻는 거는 우리 회사에 와서도 문제투성이니까 너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고 상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되게 만들었다. 요 사례를 보여주시면 좋아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업무 시 심각한 충돌 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 소통에 대한 질문이에요. 업무할 때 어디서든지 충돌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항상 상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팀에서 신규 비즈니스 해보고 싶어. 그런데 재무팀이 올해 예산 봤더니 안 돼. 신규 개발할 예산 없어.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충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상대를 서로 설득해야 되죠. 이러한 심각한 업무 충돌 시에 본인이 어떻게 상대를 설득하든지 타협을 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본인의 소통 방식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소통 스킬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답변은 상사에게 에스컬레이션 먼저 했다. 먼저 나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안전관리자라고 칠게요. 안전관리자로서 나는 어떠한 법적인 준수를 반드시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팀은 생산성 올려야 되고 생산 빨리 내야 되니까 그 말 안 듣고 막 무시하고 막 진행해.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바로 상사한테 가서 이르는 게 아니라 이 현장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요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찾아가서 작업 관리자들을 만나고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안 될 경우에는 현장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회사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요렇게 설득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산성에만 집착했을 때 사고 건수가 더 많이 발생을 했다.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든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스타트업 계열이나 빅테크 회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 테크 회사들이잖아요. 테크 회사들의 특징이 뭔가요? 데이터가 되게 많은 빅데이터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 시 충돌했을 때 꿀팁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 데이터는 객관성이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다 사람들이 주관적인 생각 갖고 싸우는 건데 자, 네 말대로 했더니 데이터가 이래 사고가 훨씬 더 발생이 커. 자, 네 말대로 했더니 예산은 우리가 더 많이 썼어. 이렇게 데이터로 설득을 하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 회사들은 데이터 기반 설득을 선호한다는 거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좌절을 느끼는지 이 질문은 또 왜 하는 건가요? 자, 스타트업은 가서 보면은 진짜 별일이 다 생겨. 막 굉장히 일도 주먹구구로 할 때도 있고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심하게 받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멘탈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현장이랑 부딪혔는데 막 유리 멘탈이 막 와장창 깨지고 예를 들어서 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지시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야근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스타트업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예측 불가한 상황이 많고 주먹구구로 어떻게든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이 중견기업, 대기업, 외국계 이런 시스템이 잘 된 데서 오셨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스타트업 기업에서 잘 맞을 수 있는지를 보려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고 오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요렇게 본인만의 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면접관들은 아, 그래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잘 관리를 하네. 이 정도 멘탈이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실 때 본인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늘 질문 보면 1, 2, 3번. 첫 번째, 자랑할 만한 본인의 성과, 본인이 주도적으로 업무 개선한 사례, 어려웠던 문제 해결했던 사례, 요거 세 개는 우리 다 똑같이 답변 하나 가지고 다 돌려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되게 잘 났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의 성과가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업무 개선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프로젝트를 어려웠다고만 표현하면 그 문제는 또 여러분의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요 경력, 주요 성과가 될 거를 몇 개만 추려 놓으시면 이거를 여러 가지 질문에 다 돌려 쓰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들어봤잖아요. 그쵸? 네. 스타트업 테크 계열 회사들에서 출제되는 단골 질문 말씀드렸고요. 스타트업 계열 혹은 빅테크 계열 회사들 면접 후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